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요즘 여행 갈 때 누구나 한 번쯤 저비용 항공사 LCC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 LCC에서 평소보다도 더 저렴한 헐값의 항공권을 팔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저도 여행을 할 때 이 LCC부터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관계자 말대로 최근에는 지난해보다 요금을 더 내려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곳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체감하셨겠지만요. 요즘 유난히 항공권 세일을 하는 LCC들이 많습니다. 해외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바로 일본인데요. 세일 형태도 참 다양합니다. 한정된 수량이긴 하지만 단돈 1,000원에 일본을 갈 수 있는 티켓을 판 항공사도 있고요. 한 항공사는 한 달 반 동안 29만 9천 원을 내면 일본 전 노선을 횟수에 상관없이 다녀올 수 있는 무제한 이용권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유류 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를 제외하고 일본 편도 항공권 비용을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책정한 LCC가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무제한 이용권 눈여겨서 봤었는데요. 잘만 이용하면 10만 원 내외 비용으로 일본 항공권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독 일본 노선이 저렴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일본 노선의 경우를 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으로 출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 감소한 325만 8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전년 대비 여행객이 줄어든 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베트남이나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여행객은 증가했는데 일본 쪽만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여행객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거죠. 네, 최근에는 엔화가 오르고 보다 색다른 여행지를 찾으려는 여행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감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LCC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일본 항공권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나 중국 노선까지 저렴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 노선이 저렴해지는 이유는요. LCC를 위한 중국행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성수기 탑승률이 평균 90%가 넘는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노선인데요. 지금까지는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걸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운수권이 일부 LCC에 배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14개의 노선을 LCC 항공사가 운행할 수 있게 됐고요. 지방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대거 확충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로 이번 달부터 9월 사이에 신규 취항하게 되는 중국발 노선의 고객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 할인을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격적인 세일 마케팅 덕분에 결과적으로 국적 LCC의 여객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분기 LCC 수송객은 1,630만 명으로 전체 수송객의 51%를 차지했습니다. 분기별 수송객 중에 LCC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점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기존의 LCC도 긴장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신규 LCC들의 취향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 K항공, 이 세 항공사가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항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LCC의 경쟁 구도가 6파전에서 이제 9파전으로 더 치열해진 거죠.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충성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선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권 출혈 경쟁을 하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는 더 싸게, 더 많이 공급하는 이런 초특가 항공권 경쟁은 결국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게다가 이러한 출혈 경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거는 바로 소비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바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온 기내식이나 위탁 수화물, 또 좌석 사전 지정 같은 부가 서비스 일부를 LCC들이 최근에 유료로 전환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항공편 도착지를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갑자기 항공편을 취소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LCC 기존 6곳 중 지난해 이용자 10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에어서울로 100만 명당 26건에 달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100만 명당 10건,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이 각각 9건, 제주항공은 8건, 에어부산은 100만 명당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황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LCC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더욱이 가격이 낮아질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서비스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신규 LCC가 본격적으로 출항을 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런 가격 경쟁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LCC 항공에 대한 면허 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한때 항공사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 안 가서 사라진 항공사들이 모두 99곳에 달합니다. 출혈 경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파산하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에서도 매각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항공업계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죠. 출혈 경쟁뿐만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출혈 경쟁에 앞서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서비스가 담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용어는 블랙스완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블랙스완, 우리말로 하면 검은 백조입니다. 느낌이 다소 묘한 말이죠. 블랙스완은 그 어감만큼이나 의미도 좀 어둡습니다. 블랙스완이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 이런 걸 일컫는 경제용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알던 강위에 고고하게 떠다니는 백조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조가 위기를 뜻하는 의미가 된 이유는 뭔가요? 네, 블랙스완은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지난 2007년 저서 블랙스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사용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백조 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하얀 백조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백조도 모두 하얀색이고 또 이름 자체도 백조니까요. 그런데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검은 백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블랙스완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랙스완의 예로 경제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9.11 테러 같은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즉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발생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고 발생한 뒤에야 설명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견이 가능한 일을 블랙스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9.11 테러의 경우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어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뜻의 화이트 스완, 그리고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대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을 뜻하는 그레이 스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조와 관련한 경제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요. 위기의 종류는 좀 달라도 결과적으로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의 대책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똘똘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조직력과 또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기민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블랙 스완, 화이트 스완 할 것 없이 백조가 언급되는 순간 이미 그 경제에는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는 뜻이겠죠. 과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떠한 백조가 찾아와도 조직력과 기민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될까요?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